네, 안녕하세요. 경제 지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보실 부분은 최근 그 미국의 3월 비농업 취업자 수입니다. 이 3월이 전월 대비 22.8만 명 증가했는데 예상치가 14만 명의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간 고용 중심으로 지금 높은 큰 폭 상회하는 예상치 대비 큰 폭 상회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견조한 모습이 확인되는 것이죠. 다만 지금 최근에 그 언론에서도 이 정부 효율성수 자체에서 연방정부 공무원 감원 계획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5월 이후로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다라고 CT에서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언급이 있었냐면 이번에 3월에 정부 부문은 2월 달에 0.1만 명 올라간 거에 비해서 1.9만 명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연방정부 공무원 감원 플랜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이 5월 이후에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핵심 테마는 관세와 무역 분쟁, 경기 침체인데 이 부분이 향후 고용에 부담을 주게 된다면 노동시장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연준 금리 인하를 더 빨리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가오는 5월 정도 때 되면 이 연방정부 공무원 감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무역 분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계속 시장에 나타난다면 연준은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요번에 기사들을 보시면 제가 주요한 부분을 발췌를 했는데 지금 4월 5일 날 퍼블리시한 뉴욕 포스트에서 퍼블리시한 언급을 보면 이 상원에서 트럼프 정부의 그 주요 공약 실행을 위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The Senate Passed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통과가 됐냐 보면 팁과 초과근무 수당 사회보장급여 팁 초과근무 수당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세금 감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taxes on tips, overtime pay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베네피츠 이 부분에 대한 세금 감면이 상원에서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하원으로 가야 되죠. 근데 이 구체적인 세부 사항 이게 지금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한 2달 정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공화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월 말쯤에 최종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10년 동안 1.5달러 세금 감면이 허용되는 부분과 부채 한도는 5조 달러로 인상하는 부분이 그 지금 이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예산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에서 4월 6일 날 퍼블리시한 부분입니다. 이 부채 한도 5억 달러 인상이 왜 나왔냐면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25년도 1월에 이미 미국은 그 법적 부채 한도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고 싶어도 지금 국채를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그게 다 부채가 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면 할수록 그것이 다 부채가 되기 때문에 이미 부채가 허용되는 한도는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제한적으로는 국채 발행을 하고 있지만 많은 양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TGA 잔고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정부의 그 재정 지출을 하고 있답니다. 이 TGA라는 미국 재무부의 수입과 수출을 관리하는 계좌인 거예요. 이 계좌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고 지원금을 주고 뭐 복지 자금을 하고 하려면 이 계좌에서 쓰는 거죠. 그리고 국채를 발행해서 그것을 시장이 국채를 사주면 그 돈이 TGA 잔고로 들어오는 것이죠. 지금 파란 색깔을 보시면 그래프가 TGA 잔고인데 TGA 잔고가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TGA에 있는 계좌에 있는 금액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느냐? 국채를 발행을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지금 TGA 잔고에 돈은 못 들어오고 그리고 돈을 대통령이 지금 써야 되는 돈이 많은데 그 돈은 써야 되고 그러니까 아웃풋이 많다 보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다 보니까 TGA 계좌에 있는 금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5월달 정도쯤에 이 부채 한도가 인상이 되면 이제 과감하게 미국은 재무부는 국채를 많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공약도 실행하고 여러 가지 양적 완화와 같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돈을 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그것을 시장에 보내고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또는 연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연준이 많이 사주기도 합니다. 그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시장에 내보내면 국채 양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보시면 이게 녹색깔의 미국의 3개월물 금리입니다. 3개월물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와 궤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3개월물 금리와 함께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마다 하락하는 국면일 때마다 10년물 금리 빨간 색깔 10년물 금리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락할 겁니다. 아주 내려가겠죠. 2%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언젠가.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미국채 금리도 역사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간에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도 분명히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ABC 뉴스에서 4월 5일 날 상원에서 통과된 결의안이 다음 주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저께 본 뉴스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하원에서 통과가 됐지만 상원에서 통과된 부분과 일치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는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이상 인상하자. 근데 하원에서는 4조 달러를 인상하자. 지금 부채가 너무 많다. 그래서 둘 사이에 이것 말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견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정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5월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이 녹색깔은 최근 굉장히 올라갔는데 이게 10년물 금리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미국 채권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빠른 속도로. 이 관세와 또 미국의 경기 침체, 그 리세션 우려 때문에 미국 채권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지금 불안해서 지금 미국 채권을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파란 색깔은 지금 미국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것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기대가 이렇게 국제유가 하락을 만든 것이죠. 하지만 그 미국의 채권 금리는 국제유가 하락세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지금 2015년도부터 최근까지 이 빨간 색깔은 굉장히 그 미국의 10년의 브레이크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검은 색깔은 국제유가고요. 굉장히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위험 보상을 위해 상대적 구매력 감소를 위해 요구하는 수익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물가라는 것은 국제유가랑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된다는 것이죠. 국제유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도 떨어진다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전제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미국의 10년물 금리도 하락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10년물 금리, 그러니까 명목금리라고 하는데 명목금리는 경제학적으로 실질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덧셈한 것이 명목금리라고 합니다. 이 명목금리는 지표로서는 10년물 금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질 금리는 팁스라고 하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10년 브레이크이븐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는 거죠. 국제유가랑 그를 같이 하는 지표인 이 부분이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팁스와 덧셈한 것이 10년물 금리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녹색깔은 여기 그 미래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반영하는 팁스입니다. 미국의 팁스 녹색깔. 근데 녹색깔 팁스가 15년도부터 굉장히 이거랑 또 미국제 유가 파란색깔이랑 노란색깔 10년물 금리랑 궤를 굉장히 같이 하고 있죠. 어느 때를 보시면 지금 국제유가가 먼저 내려가니까 팁스가 내려가고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내려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국제유가는 파란색깔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오펙 플러스가 5월달부터 증산을 합니다. 이러면 원유의 공급이 시장에 많아지는 것이고 원유의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휴전에 대한 기대감과 실제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유가의 하락은 계속해서 하락세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이 미국 정부의 목적이죠. 유가를 낮춤으로써 실질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유가가 낮아지는 것이 물가를 낮추는 것이 되면 연준은 이제 어느 정도 물가가 내려갔다 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것이 미국 정부의 목적이죠. 그래서 미국제 금리,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이 10년물 금리의 그 요인인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가 국제유가와 함께 내려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의 실질 유동성 파란색깔 그래프를 보시면 연준의 자산에서 TG의 잔고를 뺄셈하고 거기서 영래포장고를 뺄셈한 것이 연준의 실질 유동성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근데 최근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S&P 500 빨간색과 궤를 굉장히 커플링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최근에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S&P 500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최근 이렇게 이 지표 합성 지표가 떨어진 이유가 올라간 이유가 지금 이 TG의 잔고가 굉장히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자산에서 뺄셈 항목인 TG의 잔고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연준 자산에서 TG의 잔고랑 영래포 잔고가 뺄셈한 이 유동성 실질 유동성 지표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사실은 TG의 잔고가 내려간다는 것은 정부가 돈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굉장히 지원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TG의 잔고에서 미 재무부가 돈을 쓸 때는 돈을 풀 때는 여러 가지 정책 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풀 때는 미국 주식이 상승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락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약간 기존의 그 메커니즘과 맞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메커니즘보다 더 강력한 메커니즘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 관세와 그 무역 분쟁과 경제 침체 이 이슈가 굉장히 그 미국 시장을 압박하고 있죠. 다만 최근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90일 정도 관세를 유예하고 또 지금 최근에 발표된 것을 보면 그 반도체 부분도 있고 또는 노트북과 스마트폰, 메모리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호 관세에서 면제를 한다고 하고 또한 지금 중국과의 그 협상에 대한 관세 완화 서로 간에 지금 굉장히 치킨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서로 간의 관세를 서로 완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협상이 지금 앞에 다가온 것 같은 그런 지금 기대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굉장히 높은 관세에 의한 경제 침체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아주 좋은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래프 쪽에서는 왼쪽을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합성한 지표의 YY 값과 S&P 500의 YY 값과 연준의 지급준비금의 YY 값이 상당히 궤를 같이 하고 있다가 최근에 S&P 500이 내려가고 이 YY는 가속도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연준의 실질 유동성 이 지표의 YY랑 연준의 지급준비금의 YY가 상당히 지금 지금까지 커플링했던 거랑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세 압박에 의한 경기 침체, 굉장히 높은 관세에 의한 그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것이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다시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이 되면 부채 한도가 증액됩니다. 그러면 국채를 많이 발행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재무부로서는 TG의 잔고를 채우고 본격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하고자 했던 공약에 대한 세금 감면 이런 부분에 대한 돈을 푸는 그런 시점이 5월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은 이 미국의 증시가 관세 우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유동성의 중심 민감도를 압도했지만 관세 우려가 압도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추후 협상 가능성 기대 이런 부분 때문에 유동성의 중심 민감도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미국 증시의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유동성 어떻게 만들어지냐? 5월에 부채 한도가 증액되면 부채 한도가
증액되고 국채를 발행하고 재무부가 TJ 잔고를 채워서 트럼프 정부가 하고자 했던 공약에 대한 돈을 푸는 시점, 그 지점이 나온다면, 그리고 관세에 대한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면, 관세에 대한 협상도 잘 이루어지고 5월에 부채 한도가 증액되고 국채를 많이 드디어 발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미국 재무가 돈을 푸는, 쉽게 말하면 돈을 푸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면 5월달에 유동성의 증시 민감도에 의해서 미국 증시는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5월부터 연방정부 공무원 감원 영향에 의해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부채 한도가 5월달쯤이면 하원을 최종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TGA 잔고가 다시 채워지고 국채를 발행을 하게 돼서 TGA 잔고를 채우게 되고 그러면 미국 재무부는 다시 돈을 본격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공약을 실행하면서 미국 증시의 우호적인 요인으로 상승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고 관세에 대한 협상이 잘 중국과 치킨 게임이 끝나고 서로 간에 윈윈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지금의 두려움이 지금 미국 증시를 많이 눌렀지만 이 두려움이 가라앉고 상승하는 모습을 5월달에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